84번. 오른쪽 그림 같이 y는 블라블라 위에 있는 이 t, 2분의 1 t의 제곱에서에 대하여 p를 지나면서 OP와 수직, OP의 기울기 얼마야? 그렇지. 그럼 그놈과 수직인 우리가 찾으려는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그렇지. 곱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역수에 부호받는데. 그 직선의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뭐야? y절편. y절편을 찾으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방정식 찾자. y는 마이너스 t분의 1을 기울기로 가지며 t, 2분의 1 t 제곱을 지나는 직선. 근데 y절편 x에 뭐 넣자? 딱 넣자. 그러면 나오는 y좌표가 ft인 거다. 맞지? 빠바방 계산. 플러스이지. 그거를 리미트를 써보세요. 뭐야? 끝났잖아. 답은 뭐예요? 이네요. 직방을 쓸 생각을 못했다. 이거 미친 문제죠. 미친 놈이죠? 직방을 틀렸다. 더 미친 놈이죠? y절편, x절편을 묻는데 직선의 방정식 안 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무조건 y절편, 아니 y절편, x절편. 그러니까 y좌표를 구하려면 당연히 y절편을 구하려면 당연히 직방이 필요하지. x절편도 마찬가지. 알아나? 46번 간다. 오른쪽 그림 같이. 자, 요 문제 하나는 별표 칠까? 자, 여태까지 나오던 문제랑 조금 느낌이 달라. 뭐 어떤 문제랑? 잘 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도형의 활용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도형의 활용 문제 봐봐. 뭘 줘? 리미트 줘.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간다. OA-OB를 구해라. 그러면 OA와 OB를 무조건 K로 편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OA도 선분의 길이고 OB도 선분의 길인데 O는 원점인가니까 AB를 K로 편을 해보세요라는 얘기잖아. 그 K를 이용해서 OA라는 선분의 길이와 OB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어쨌든 리미트에 대한 식을 K에 대해서 온전하게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OA 빼고 OA의 리미트를 구하시오라고 줬지. 얘는 안 줬어. 하지만 한글로 말하고 있어. 잘 봐. 색깔 구분해줄게.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P에 대한 말이 없네. 이차함수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지수 잡자. T, 2T 제곱. 조금 친절한 문제는 P의 좌표까지는 줄 수도 있다. 어쨌든 리미트 T가 원점 0을 향해 갈 때 그때 C가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를 구해봐. C의 y좌표에 대한 리미트를 찾아봐. 이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C라는 점을 어떻게든 T로 표현만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별표친 첫 번째 이유. 리미트에 대한 식을 우리한테 직접 세우라고 한글로 주는 문제. 오케이? 또 별표치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원이라는.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이야. 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 원방을 구할까? 거리를 구할까? 다 똑같아 사실은. 원방을 구해서 푸는 풀이와 원의 방정식의 가장 원이라는 놈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반지름들은 다 똑같다. 이 식을 세워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C의 좌표가 필요하다고? C 자체가 Y좌표가 0, X좌표가 0이잖아. 그 0,A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A를 써주면 돼. 물론 T에 대한 식. 아니 뭔 개소리야. A가 왜 T야? T는 새끼야 이게 T고 이게 A인데 어떻게 안 돼? 알았죠? 자 어쨌든 뭐다? 아유 다 지워졌다. 이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보자. 요 길이 얼마야? A잖아. 이것도 A네? 그래서 뭐다? 0-T의 제곱 2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해서 루트 C 이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CP의 길이 아니야? A랑 같아지는 거지.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 풀어보자. 전개가 되죠. 좌변 암산 바로 한다? 아니 그냥 해. T제곱 요즘 암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서 내가.
a제곱은 사라지자. 헛방귀 끼지 마. a제곱은 사라졌다. 됐지? 그럼 이제 뭐야? 우리가 구한 게 뭐? a를 t로. a는 넘어가고 양변 4t제곱으로 나누자. 보인다. 끝. 그럼 뭐야? 졸라 쉬워졌죠? t를 빵으로. 오케이, 답은 3번. 알았죠? 박수 치는 게 더 기분 나빠. 자, 정리.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사각형 APRQ의 넓이를 SR이라고 할 때 저건 뭔가 리미트를 구하시오. 리미트 쉬워졌네. 이 정도는 친절한 문제. 자, 사각형의 넓이 SR, 리미트 SR 어쩌고 저쩌고. 뭐야? 사각형의 넓이를 R로 표현해보세요가 다잖아. 맞죠?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 그건 이제 뭐 사각형마다 또는 너희들이 보조선을 긋는 것마다 풀이는 다 달라질 수 있지. 자, 그런데 이미 뭐가 주어졌어? R 제공했네? 그러면 얘들아, 이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지 않아? 그거 2배 하면 되지. 위에가 아래가 똑같잖아. 맞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저 길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길이를 구하려면 이거 구하면 되지 않아? 맞죠? 이걸 뭐라 부르는데? 현. 공통현. 현이라 부르잖아, 현. 왜 자꾸 웃고 있어, 이 새끼야? 아, 그렇죠. 현의 길이. 오케이?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은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 또는 고1 때 한 번 더 정리했던 딱 그대로. 이거 길이 얼마야? R, 뺀지름이잖아요. 맞죠? 그럼 너희들이 뭐만 찾아주면? 요것만 찾아주면 사실 피타고라스 얘가 나오지. 그놈의 2배가 어차피 현의 길이지.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그럼 뭐 현의 길이 구해야지, 이거 길이 구해야지 같은 얘기가 되겠지. 알았죠? 알았죠? 알겠죠? 예. 화가 난다. 그래서 이거 길이 뭔데? 어떻게 구할 건데?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 왜? 왜? 2 빼기 R은 새끼야. 요게 2 빼기 R 아니야? 이게 2고 이게 R인데. 달라요. 뭘 같은지 생각해 볼 거예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에이, 아까, 아까 니들이 얘기했잖아. 아까 시연이가 얘기했잖아. 너 뭐라 불렀어?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데? 지랄하고 있네. 너무 적나라하게 욕했다. 노린 거야? 체하라고? 자, 얘들아.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아니야, 체하. 처음은 아니지만 본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있어서 일요일만큼 욕을 하진 않을 거야. 너희들이랑 있을 때나 욕하지. 아무튼 공통의 방식 어떻게 구해, 윤채야? 윤채야라고 했어. 안채야가 아니라. 어. 윤채 어떻게 구해? 까먹었나? 어떻게 구했지, 연아야? 공통연의 방정식 기억 안 나? 두 원의 방정식을 모두 다 일반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빼면은 나오는 게 공통연이잖아. 까먹었구나. 좌표평면을 잡아서 원방을 잡아봐. 그게 제일 단순한 방식이니까. 좌표평면 원점 여기로 할까? 그럼 이원의 방정식 뭐예요? 어이씨. 느날 제곱. 맞죠? 얘는 뭐예요? 중심의 좌표가 어디예요? 2,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는 2제곱. 둘이 빼면은 나오는 게 공통현이요. 알았음?
알았어? 끝. 여기서 여기 이거에서 이거 빼자. 그러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4는 지들이 원래 사라져 있고 남은 거 4x 마이너스 r제곱은 0. x는 4분의 r제곱. 뭐? 여기 좌표가 4분의 r제곱이에요. 여기가 원점이면. 이거 자체가 4분의 r제곱인 거지. 알았죠? 그럼 이 길이 나왔죠. 뭐예요? 피타고라스. r제곱에서 지저분해. r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자. 16분의 r 4승을 빼자. 루트 씌워주면 그게 바로 요 길이죠. 맞지요? 그럼 끝났네. SR이 뭐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높이 r제곱 마이너스 16분의 r 4승 정확히 썼네. 그게 몇 개? 2개. 됐니? 나누기 루트 4 마이너스 r 나누기 루트 4 마이너스 r 리미트 붙여주면 끝나겠네요. r을 어디로? 4로 보내봐. 끝. 됐나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만 하자. 둘둘 일단 약분하세요. 리미트 r이 4로 가는데 분모 뭐야? 0으로 가네. 근데 루트에 있네. 유리화 해야지. 4 마이너스 r로. 자, 분자 r. 얘는 알아서 지가 4로 갑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는 얘지. 얘가 어때? 16 마이너스 16분의 4의 4승. 약분해주면 4의 제곱. 16 빼기 16, 0. 얘가 또 0으로 가네. 뭐 유리화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센스 있게 r 정도는 꺼내고. 오케이? 또는 16분의 r 정도는 16분의가 아니다. 4분의다. 아니다. 루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4 맞지? 4분의 r 정도는 꺼내자. 그럼 안에 남아있는 건 뭐야? 16 마이너스 r 제곱이지 뭐. 오케이? 그럼 요거 유리화할 때 곱했던 누구? 4 플러스 r 루트 곱하고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6 플러스 r 제곱에 대한 루트를 곱할게. 그럼 유리화 된 거잖아. 누가 봐도 약분이 보이네.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대입 4루트 2. 요새 암산이 왜 이렇게 안 되냐? 4분의 4 곱하기 4분의 4. 얘는 8. 얘는 루트 8. 약분 2. 끝. 약분 16. 어때요? 정말 쉽죠? 왜? 쉽잖아, 이 정도는. 야, 연산이 어려운 거랑 새끼야.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랑 다르지. 이거 연산이 지저분하다고 이걸 어려워요. 이지랄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되나. 훨씬 복잡한 연산이 많은데. 그치? 자, 요 부분만 다시 볼게요. 여기가 잘못됐나 봐.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하자. 지금 어떻게 했어? 루트 4-r이었지.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어떻게 했어? r 뽑아내고 나는 16분의 1 뽑아냈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4분의 1로 빠져나오니까 이게 나는 여기다 썼지. 그치? 책에서 해설지는 요 4를 여기다 쓴 것밖에 없다. 4를 빠뜨린 경우로.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16-r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나는 유리화로 들어갔잖아. 사실 유리화로 안 해도 되는 게 이거 자체가 루트 4 플러스 r이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됨. 이렇게 계산하면 맞고 저렇게 계산하면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분의 16에다가 얘가 루트 8이요. 맞죠? 그래서 8루트 2가 나오거든? 아까 유리화가 왜 잘못됐는지 좀 뭐 다시 보면은 유리화 실수했겠지 뭐. 알았죠? 네, 넘어가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왜 틀렸을까? 어? 너 죽여버린다? 이 정도면 등필러 같은 소리 안해. 그냥 순한마. 모의고사를 치면 쉬운 4점. 자, 연산이 복잡한 문제와 진짜 어려운 문제는 구분 너네 할 줄 아는 능력 있잖아. 이 정도 능력도 없나? 이게 지금 어렵다고 징징대고 지랄하고 발광하고 있으면 안 되지.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을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 너네 손도 못 대 지금. 알았어?
자, 간다. 67번.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두 함수 나눈 거 fx 나누기 gx, gx 나누기 fx가 모두 다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연속이야. 자, 일단 뭐야? 하나만 먼저 보자. 연속 얘가. 뭐부터 봐야 돼? GX가 0이 아니 일단 뭐 맞아. 그 말이 맞는데 뭔 개소리예요. 노란색만 본다니까요. 노란색만 보자고. 일단 저는 fx 나누기 gx가 연속이 되고 싶다. 또는 연속인지를 확인을 하자. 둘 다 연속인지 따로따로 먼저 봐야지. 자, fx gx만 봐. 어때? 연속이잖아. 왜? 2차 함수거든.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잖아.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분모 분자만 바꾼 것 뿐이니까 따로따로 확인합니다. f와 g가 모두 다 연속입니다. 그럼 뭐만 만족하면 돼? 분모에 들어가는 얘가 0이 안 되어야 하고 얘도 0이 되지 마시오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질문 누구야? 그럼 얘가 0이 된다에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쓰는 거 아니야? 영호다? 아니 작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능력이라고 치고 판별식 쓰면 되잖아. 원투로 구분할까? a제곱 플러스 7a잖아. 0보다? 그렇지. 됐죠? 그럼 끝. 중복하는 A. 겹치는 거. 그렇지. 교집합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범위를 찾아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찾아주면 끝나지. 알았지? 뭐 그럴 수 있지. 68번 간다. 그렇지! 68번 개 쉽지. 왜? 너네가 나한테 배웠잖아. 그지? 야, 곱한 함수의 연속성이야. 누가 봐도 F는 뭐야? 연속이야, 분속이야. 확실하나? 확실하네. 1 넣어봐. 마이너스 1, 1. 누가 봐도 불연속. 어디에서? 1에서. 여행은 무슨 함수? 1차 함수, 다른 말로 무슨 함수? 연속.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네. 그러면 무조건 뭐다? 불연속 함수인 gx가 어디서 f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연속인 g가 뭐 해주면 돼? g1이 0. 끝! a는 마이너스. 알았나요? 죽어버린다, 진짜. 배운 거 제발 좀 써라. 지난 시간에 쉬운 풀이까지 알려줬잖아. 곱한 함수의 연속성 무조건 물어본다고. 더군다나 따로따로 확인을 하는 게 기본인데 따로따로 확인했을 때 연속과 불연속을 곱할 거라고. 오케이? 그럼 무조건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인 곳에서 연속 함수가 0을 가지면 된다고. 했잖아. 했잖아, 형이. 알았어, 안 했어? 대답. 됐나요? 야, 그럼 봐봐라. 보기 들어봐. 이 문제에다가 필기 좀 해놔. 문제 하나만 더 써놔. 자, 보기 들어보아. fx 함수가 있어. 자, 풀어볼래? 쉽다. 그지? 못 구하거나 개 깔끔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돼. 지저분한 답이 나올 만한 조건 자체가 없어, 여기는. 잘 봐. 일단 지금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봤지. 근데 누가 봐도 f는 1, 극한을 찾아보면 무한대로 가고 얘는 3으로 가니까 불연속인 거 확실하지. 맞지? 자, 그리고 얘는 2차식이라 그랬어. 일단은 불연속과 연속의 곱이군요. 그런데 연속이 되네요. 따라서 G1은 뭐예요? 0이겠군요. 이 조건을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GX를 못 구하지.
이놈을 지저분하게 줄 수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없어. 지저분하지가 않아. 알았어? 오케이? 자, 못 구하거나 지저분하거나, 아니, 못 구하거나 진짜 개깔끔하거나. 답은 이겁니다. 잘 봐. 방금 내가 설명한 곱한함수의 연속성은 일단 연속 불연속을 따져보는데 각각의 하나가 불연속이고 하나가 연속이면 연속이 0 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왜 0인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얘가 좌극한이 A고 함수값도 A고 우극한이 B였다고 쳐봐. fx가 불연속인 놈이. 그놈과 곱해지는 gx의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은 연속이니까 CCC 나왔다고 쳐봐. AC 곱한 거랑 BC 곱한 게 같아지려고 근데 AB는 다르니까 C빵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한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얘를 0으로 잡는 거 아니야. 그런데 GX가 X-1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 곱하면 0이 되냐? 약분용으로 쓰고 끝나고 얘가 극한 거 결정하겠지. 근데 우극한 0이 되잖아. 함수값이랑. 곱하면. 그래서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지. 알았어? 요 문제가 포인트였다. 즉, 곱한 함수의 연속성 따지는 거 각각을 보는 거 맞습니다. 그때 하나가 불연속, 하나가 연속이 될 때 불연속인 놈이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상수들이 나와서 불연속인지 무한대가 나와서 불연속인지에 따라 GX가 조금 달라져. 알았죠? 조심합시다. 자주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뭐? 이거 빨리 푸는 애들을 또 함정을 하나 더 심어주는 문제인 거다. 알았음? 저렇게 푸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 그걸 노리는 거지. 알았죠? 물론 잘 없어요. 전부 다 정의 쓰라고 시키고 있을 거야. 근데 너네는 형한테 쉽게 푸는 거 배웠지? 쉽게 풀어야지. 네, 형. 해야지. 뭐? 너 욕하고 있지? 아니 패배라고 지금. 자, 간다! 자, 요번에는 어디로 간다? 최대치수 정리를 갈 건데, 이거 지워도 돼? 뭐 다 지워놓고 뭘 이제 와서 지워도 돼? 이러고 있다. 풀이가 없었지? 지운다잉? 자, 간다. 최대치수의 정리는요. 진짜 쉬워요. 너네들은 힘들어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쉬운 내용이에요. 자, 간다. 최대 최소의 정리. 영어로 쓰려다가. 자,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냐면은 함수 fx가 다음 함수로 갈까? 아니야, 함수 fx로 하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존재한다. 이거다. 알았음? 딱 저거야. 하나만이라도 글자 하나만이라도 조건 하나만이라도 깨지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모른다야. 너희들이 요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거다. 지들이 잘못 생각한 거.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라도 깨지면 모른다가 맞아. 알아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보기를 보여줄까? 바로 없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달라서 구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뭐? 열린 거. 자, 여기서 너네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너네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했지?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가 뭐냐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구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이거는 등호가 붙은 구간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열린 구간이라고도 하고요. 닫힌 구간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겠어? 아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겠어? 하나가 뭐고 다른 하나가 뭔지도. 그냥 쉽게 말해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죠. 알았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까? 자, 다 X에 대한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건데 X가 A보다 크다. 끝. 어떻게 표현을 해? 이거는 아니겠지. 뭐 해줘? 무한히 커져갑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렇게 쓴다. 알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구간을 말하는 거겠어? 그렇지. 자, 근데 조심할 거. 무한대에는 쏘리,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등호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거는 상수 값이 아니잖아. 같다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열린 거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알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존재하지 않다. 뭔 개소리예요. 실수 전체를 말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 무한보다 크고 무한보다 작은 TST.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가 뭐야?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실수 전체가 되는데? 마이너스 번째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마이너스 번. 헷갈렸어. 오케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자, 간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구간에서 정의되는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1번은 그냥 극한 문제고요. 2번도 극한 문제고요. 3번은 그냥 연속 문제입니다. 알았죠? 4번, 5번이 2번 유형 최대 최소 정리 문제인데, 자, 0부터 1까지 다 친구해서 최대 최소 가져 안 가죠? 가집니다. 왜요? 왜 보자마자 알아요? 그래프를 봐도 좋고 0부터 1까지가 연속이잖아. 다 친구간으로 물어봤고 연속이니까 가지는 게 맞지. 5번은 2부터 4까지 불연속인데 다 친구간으로 최대 최소를 갖냐 물어봅니다. 보자마자 답은 틀렸다 아닙니다. 맞다 아닙니다. 몰라요. 그래프를 봐야죠. 자, 하나라도 깨지면은 가진다 안 가진다 몰라요. 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최대 최소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어도 최대 최소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알았어?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고. 무조건 깨지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라. 알았지? 어디 봐? 2부터 4까지 봐. 닫힌 구간이니까 2부터니까 요것도 포함. 찍, 4, 찍, 여기까지. 자, 최대값 가져 안 가져? 최대값. 가지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3, 제일 큰 값이 있잖아. 최소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죠. 왜? 비어 있잖아. 1은 가지지 못한 거고 1에 가까운데 1에 가까운 게 뭔데? 모르잖아. 맞죠? 끝. 최소값은 없습니다. 알았음?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4번은 보자마자 참이었죠. 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었으니까. 알았음? 예. 다음. 어디?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는 그래, 별표를 쳐야 되겠지? 자, 사이값 정리는 나중에 너희가 연속 말고 도함수의 활용을 배우고 나면,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나오는 녀석과 함께 뭐 한다?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다음 걸 보여만 줄게. 알았지? 어차피 쓰는 건 다음에 써. 너희들은 사이값 정리하면서 총 3개다. 사이값 정리, 너희들이 좋아하는 롤의 정리, 그리고 평균값 정리까지. 자, 이 3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밑에 거 2개는 뭐 써도 좋은데 뭐 굳이 쓰지 마. 지금 어차피 못 써. 미분 배워야 쓸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 3개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세요. 왜? 생김새가 너무 비슷해서.
알았지? 그래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다. 오늘은 너희들이 이것만 보면 되고. 자, 사이값 정리라는 거는 뭐다? 일단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두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이건 밑에 거지. FA랑 FB가 달라요. 그리고 FA와 FB의 사이에 있는 와라고 합니다.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하여. 그래서 K 사이값 정리. 자, 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히 뭔지 모르겠지 아직. 그리고 FA와 FB가 같을 때. 왜 비슷하게 생겼는지 알겠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때 각각 뭔가가 존재한다, 뭔가가 존재한다, 뭔가가 존재한다 꼴을 띄고 있을 거야. 여기도 생김새는 비슷해. 근데 여기는 어차피 너네 이거 못 써서 그냥 비워놓을 거다. 알았죠? 일단 만족하기 위한 조건 자체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지도 비슷하게 생겼고 해서 잘 구분을 하라고. 알았죠? 자, 간다. 사이값 정리는 FA와 FB가 서로 다른데 그 A와 B 사이에서는 닫힌 구간 포함해서 연속입니다. AB 포함해서. 그리고 그 두 개 서로 다른 FA와 서로 다른 FB, FA와 FB 사이에 어떤 K가 있어. 그때 너희들은 fx의 y좌표가 가라고 하면 되겠다. K가 되도록 하는 그런 x좌표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때 그 x좌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C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막 로르이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설명에서는 C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C를 물어볼 거야. 그 C는 저 C다. 알았지? 자, 요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일단 왜 성립하는지부터 보여줄게. 자,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때 FA와 FB를 여기와 여기로 표현을 해볼까? 이게 FA고요. 이게 FB입니다. 그때 우리는 FA와 FB의 사이에 누구? K가 있지. 맞죠? 그 K가 Y좌표가 K가 되도록 하는 C를 AB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게 그릴 수 있겠냐? 끊어지지 않는 연속의 함수인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 C가 언제일지도 모르고 두 번 나올 수도 있지,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존재는 하잖아. 빗나갈 수가 없잖아. 갑자기 슝 순간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죠? 불연속이지 않는 이상 연속의 함수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너네 차 같은 거, 뭐 운전을 뭐 해본 적은 없겠지만 차를 타든 뭐 자전거를 타든 했을 때, 오케이? 게임이 아니고서야 속도를 20에서 40까지 올릴 때 순차적으로 쭉 부드럽게 올라가지. 자, 질문을 해봐.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해봐. 내가 세종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대구에서 순간적으로 100km를 찍었었고 대전에서 순간적으로 20km인 순간이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우리는 대전에서 대구까지 가는 동안에 60km였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고. 그렇지 않냐? 그지? 대구에서 잠깐만. 그래 얘기했구나. 대전이 먼저지. 아무튼 대전에서 뭐 100km, 대구에서 20km면
언젠가는 24, 100 사이에 있는 60 찍었겠지, 당연히. 그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야. 그거를 문제에서는 저렇게 제공합니다. 뭐야? 갑자기 등장했어. 뭐가 등장했어? 방정식이 등장했지. 자, 이거 지워도 돼? 얘 지운다. 그래프는 지운다. 잘 봐. 8월평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게 8월평이야. 근데 방정식에서 만약에 근이 누구냐? 근이 몇 개냐? 정확하게 근이 얼마니? 근이 몇 개니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뭐 인수분해를 풀든 뭘 하든 해서 만드는 어쨌든 그냥 찐 방정식 문제예요. 그런데 근이 존재하기는 하냐? 또는 근이 최소 몇 개냐? 그냥 몇 개냐가 아니라 최소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사이값, 롤, 평균값, 4롤평 정리 중 하나예요. 알았죠? 그때 그 사이값 정리인지 롤의 정리인지 평균값 정리인지는 부분을 지금은 어차피 롤평 모르니까 당연히 사이값 정리겠지. 나중에 도함수 활용 1번 접선의 방정식 가서 롤평 배울 때는 내가 그거 구분 한 번 더 해줄 거다. 이 식 한 번 더 써줄 거야. 알았죠? 이런 방정식의 형태니까 사이값 정리 쓸 거야. 이렇게 생긴 뭐 방정식이니까 평균값 쓸 거야 하면서. 알았죠? 자, 지금은 어쨌든 사이값 정리 쓰면 됩니다. 그럼 사이값 정리 쓰려면 뭐 해야 돼? 함수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지. 근데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찾아봐. 어디 있어? 요 있네. 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FC는 K, FX는 K라고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좌변이 뭐다? FX야. 우변이 뭐야? C야. 아니, C가 아니라 K지. K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를 뭐라고 두고 뭐 x 삼성 뭐시기 뭐시기라고 두면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니까 실수집합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뭐 만족했어? 첫 번째 조건 만족했지. 어떤 구간을 주든 연속이겠지. 됐죠? 그리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구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거라 치자. 그럼 뭐다? 구간의 양끝값 F2와 F3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한 방에 비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F-3도 찾고 F-2도 찾고 F-1도 찾고 F0도 찾고 F1도 찾고 F2도 찾고 F3도 찾고 다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런데 막 찾는 게 아니라 그때 이 두 개 사이에 만약에 0, K라는 0이라는 값이 있으려면 부호만 고민하면 되지. 그래서 부호 정도만 고민하자. 마이너스 128 안 몰라도 돼. 음수기만 하면 돼. 알았어? 자, 마이너스 3 넣어봐. 대충 봐도 뭐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빼기 3 플러스 4. 누가 봐도 음수잖아. 마이너스 2 넣어보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누가 봐도 음수잖아. 계산하지 마.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i 플러스 4. 누가 봐도 음수잖아. 좀 많이 작아졌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서. 그치? 0 넣어보자. 4. 와우!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3 넣어주면 이제 안 할래? 다 했네. 그러면 답은 여기에만 유일하게 K가 들어갈 수 있잖아. 왜? 0이니까. 알았어?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맹점 하나, 맹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 나머지 해들도 존재할 수 있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아직까지는. 인수분해 안 해봤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근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3일 때 음수, 마이너스 2일 때 음수, 마이너스 1일 때 음수, 0일 때 양수, 1일 때 양수, 2일 때도 양수, 1, 2, 3이구나.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 안 만난다는 건 아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구간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이고 2니까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여기서는
근데 세 개가 다 여기서 다다닥 다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우리는 최소 몇 개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결국 우리는 만족하면 존재, 만족 안 하면 없다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 즉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른다가. 이거랑 비슷하지. 하나라도 깨지면 최대 최소는 없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확인하거나 식이 없으면 모르거나. 여기서는 하나라도 깨지는 순간 없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만 본다. 알았어? 항상 존재하는 것만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음? 그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 모시기, 여기 있네. 자전거 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졸리냐? 응,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일단 단원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딱 절반 끝났어요. 근데 배워야 되는 양으로 치면 이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3분의 1에서 한 절반에 가까워지는 상황? 한 5분의 2 정도 되는 딱 그 정도 느낌. 배워야 되는 양으로 치면. 미분, 적분 쪽에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미분 쪽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진짜 찐 미분을 배우는 날이 아니야. 물론 교재 순서 때문에 내가 미분을 살짝 건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미분을 보통 안 가르친 채로 이 단어를 한 절반쯤 하고 끝을 냅니다. 왜냐면 미분을 배우고 나서 풀이와 미분을 배우기 전 풀이가 다른데 너희들은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기 전의 풀이를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미분을 가르치고 나면 너희들은 미분만 써. 무슨 말인지 알겠냐? 뭐 대충은 알겠지. 그래서 일부러 미분 공식 배우기 직전으로 오늘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음. 물론 뭐 시간상 너무 좀 적어 싶으면 뭐 미분을 살짝 건드리려고 갈 수는 있는데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마 숙제는. 알았죠? 자, 간다. 그래서 일단 미분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치냐면 저거 평균 배달이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야. 자, 일단은 미적분은 철저하게 그냥 함수 얘기입니다. 그래프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프에서 점과 점이 있어. 두 점이 있어. 두 점을 놓고 봤을 때 변화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지.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 x좌표가 바뀌고 y값이 바뀌죠. 평균 변화율은 그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기울기 하는 것처럼 x값의 변화량과 y값의 변화량이고 그 녀석을 이렇게 써주고 읽어줄 때는 델타 x와 델타 y로 읽는다. 알았냐? 뭐 델타 x, 델타 y. 그리고 여기 이 교재에도 내가 문제를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녀석을 뭐 x의 증분이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만들라는 얘기다. 알겠지? 델타 x는 무조건 변화량만 말해. 뭐 증분이라는 명칭으로도 또 다른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변화량. 무조건 기울기 만들면 돼. 알았음? 자, 간다.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를 건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어. 와. 여기에 예를 들어서 x1, y1이 있다고 치자. 그냥 좀 좌표만 잡자. 여기에 x2, y2가 있어. 그럼 뭔데? 말 그대로 그냥 x2-x1분의 y2-y1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알았냐? 무조건 x2 빼기 x1이면 y2 빼기 y1 해줘야 된다. 만약에 x1, 2가 오른쪽이 x2겠지. 여기가 y1, y2고 여기가 y1이면 분자를 y1 빼기 y2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y2 빼기 y1. 그래서 기울기, 음수가 나오도록. 알았죠? 둘 다 부호를 바꾸려면 둘 다 부호 바꾸거든요. 아무튼 빼는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 끝. 이게 평균 배달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기하학 그래프 쪽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배운 거. 아까 말했던 기울기. 정확하게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그래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이번 단원의 이름이 뭐야? 미분계수와 도함수죠. 자, 도함수가 미분을 한 함수. 미분에 대한 공식 얘기라면 우리는 미분계수만 한다. 미분계수는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나중에는 맞는데. 자, 미분계수라는 게 뭐냐면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해보자. 자, 민범이가 오토바이 면허증을 땄어. 오토바이를 샀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어딜 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할 땐 당연히 0이겠죠. 시작하자마자 100km 빵 나가진 않잖아. 0km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볼까? 한 대전까지 가볼까? 자, 대전까지 갔다고 치자. 자,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50km라고 할게요. 몇 시간에 걸렸어? 초짜를 가지고 5시간에 걸렸어. 자, 다시 한번. 50km를 5시간 동안 갔어. 너무했나? 1시간 동안 갔다고 치자. 오케이? 초짜라서 1시간 동안 갔어.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고 보면 돼. 얼마야? 50km/h. 알았죠? 근데 민범이가 세종에서 대전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50으로만 달리냐? 아니잖아. 그지? 싸구려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중간에 고장나서 멈춰 있어서 0km 했던 적도 있을 거고. 맞지? 갑자기 옆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랑 갑자기 경쟁 붙어서 100km 달렸던 적도 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때 말하는 0 또는 50 등등등이 다 뭐다? 순간 속도라 보면 돼. 뭐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도. 알았음? 자, 그 두 개의 차이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는 그래서 뭔데?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살짝 바꿔보면은 한 점을 향해 가는 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극한을 찾아본 거야. 그거를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방금 저 그래프를 빌려보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x1, y1이 있었어. 아직 쓰지 말아봐. 이 그래프는 그리지 말아봐. 여기에 x2, y2가 있었어. 오케이? 그럼 지금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근데 저 두 점은 뚝 떨어져 있어서 한눈에 봐도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기울기니까 평균 변화율이고. 그때 x2, y2를 점점 x1, y1으로 한 점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여기에 x2, y2가 있어도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여기에 x2, y2가 있어도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계속 기울기 나오고 하나가 정해지면 값이 나오고 하나 정해지면 값이 나오지. 그걸 우리는 함수라 부르지.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만든 함수고 뭐 그래서 도함수 존재 여부 따지러 갈 거고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한 점을 향해 다가간다. 근데 그래봐야 계속해서 평균 변화를 구하고 있는 거야. 뭐로? 극한으로. 자, 간다잉. 그래서 우리는 일단 리미트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야 돼. 그중 제일 단순한 건 뭐다? 아직 쓰지 말라 그랬지. 요 밑에는 다시 바꿀 거야. x2가 x1을 향해 다가가지. 그때 우리는 뭐 분의 뭐? 델타 x분의 델타 y의 리미트를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근데 다가가는 x2를 변수라고 생각을 해야지. x1, x2는 하나의 상수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보통 여기를 x좌표를 a라고 제공을 할 거고 얘를 a, 얼마, b, 얼마가 아니라 x라고 주게 되면은 뭐다?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해도 돼.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써보자.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뭔가가 존재하지. 자, 그 극한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계수라 부른다 했죠. 자, 미분계수에 대한 기호. 이제부터는 그려도 돼. 기호 f 프라임의 a라고 불러줍니다. f를 미분해서 a를 넣은 값 또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알았죠? 오케이? A가 30이면 뭐 31대의 뭐 30분의 1대의 속도, 순간 속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겠지. 아무튼 가자. 그럼 여기다 뭔가 들어가면 되는데 델타 X가 뭐야 결국? 변화량 아니야? 이게 델타 X 아니냐? 그지? 그럼 분모는 X-A가 들어가면 되는 거임. 분자는 이게 FA고 이게 FX 아님? FX 빼기 FA입니다.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뭐? 리미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가볼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x는 얼마 해볼까? 2에서의 또는 1대의 같은 말이다.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또는 같은 말 이걸 fx를 줬다 치고 f 프라임의 2를 구하시오.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푼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 다가갈 때 x-2분의 fx-f2 오케이? fx x제곱 마이너스 3x f2 그냥 쓸게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쓰면 된다고. 계산해볼까?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x-2분의 분자 뭐예요?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면 되지. 어떻게? 약분되지. 1. 답은 1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지금 현재 너희들의 미분계수다. 알았어? 아직 미분을 쓰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극한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극한 못하면 연속 못했지. 연속 못하면 또 극한 못하면 미분계수 못 푼다. 알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르는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하나가 더 있어. 이거 아직 쓰지 말아봐. 뭐냐면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는 거는 x 값의 변화량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 얼마나? 델타 x 변화량이 얼마나 줄어들어? 0을 향해 줄어들지. 델타 x가 0을 향해 갑니다. 그때 델타 x분의 델타 y 라고도 쓸 수 있지. 근데 뭔가 수학은 간편함을 추구하는 과목이잖아. 델타 x라는 말 자체가 불편하지 않아? 기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델타 x를 우리는 리미트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도 뭘 줄임말인지 모르겠는데 h라고 써요. 높이를 나타내는 하이트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h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가 0으로 갈 때 이제 쓰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럼 분자는 y좌표 빼면 돼. 맞죠? 근데 굳이 h를 쓰는 이유가 뭐야? 뭔가 문자 통일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a로 둔다면 얘는 a에서 h만큼 더해지는 놈. 즉 f 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쓰면은 이것 또한 f 프라임 a의 정의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뭐 해? h를 0으로 보내볼래. 분모는 h 보내. 분자는 뭐야? f 이걸 찾는 거니까 f 위에 한번 쓰고 갈까? 2 플러스 h에서 f1을 빼면 돼. f2 플러스 h가 뭐요?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h 빼기 위에 거. 오케이? 오케이? 계산해보자. 리미트 h 시연이 보이나? 모니터 안 가리냐? 보이긴 해? 분자 뭐야? h제곱 4h 마이너스 3h 플러스 h 상수합 4 마 6 뿔 2 0 사라져. h 약분 h 플러스 1 답은 1 끝 똑같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알았나요? 다시 한번 그냥 전개해서 넘어갔고 인수분해해서 h 플러스 1만 남아서 h에 0 넣은 거야. 알았지? 자, 이것 또한 미분계수의 정의다. 둘 중 편한 거를 찾으시오는 아니야. 둘 중 아무거나 쓰면 돼. 알았죠?
오케이?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뭐다? 미분계수를 물어보지만 우리는 아직 안 배운 미분 공식을 써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리미트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구한다. 자, 여기서 거기 들어봐요. 요 빨간색 있죠? 요 녀석의 공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야. 자, 학교 시험에 그냥 fx를 빵 주고 f'하면 2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다면은 사실 우리가 한 미분 공식을 쓰고 2 넣으면 답이야. 너무 쉬워. 알겠지만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에서 쟤를 반드시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 해버려? 서술형에서 이 함수에 2에서의 미분계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딱 던져주는데 애들은 미분계수 정의가 뭐지? 까먹어. 그래서 뭐해? 그럼 미분을 통해서 미분계수를 구해. 미분 공식을 써서. 그러면 바로 답, 그 점수는 1점이죠. 답 점수 끝. 미분계수의 정의는 반드시 리미트 써야 된다. 알았냐? 알았냐? 그리고 두 번째,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배울 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도함수의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 서술에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또는 미분 공식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돼. 너희들이 배울 모든 미분 공식은 도함수의 정의 하나만으로 다 증명을 합니다. 증명이 아니지, 그냥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리미트야. 알겠죠? 그래서 저거는 명칭 자체도 외워둬라.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부르는 공식 자체가 어떤 공식인지 저거를 꼭 기억을 해놔. 알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미분계수가 뭔데? 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보자. 자, 평균 면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래프 상에서 뚝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런데 두 점 중 하나가 자꾸 한 점을 향해 다가가지. 그지? 요 점과의 기울기를 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근접해버리면 뭐처럼 보이겠어? 초록색 함수에 대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x는 A에서의 또는 한 점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접선의 기울기 구할 줄 알게 됐지. 그래서 바로 다음 단원이 뭐야? 보함수 활용 1.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미분을 통해서 구하고 점의 좌표는 주어지겠지. 접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야. 그게 다음 단원 도함수 활용 1번에서 할 얘기다. 알았니? 뭐 일단 그거는 뭐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진도야. 하나 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 미분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 봐서 일단 문제 좀 풀고. 자, 간다. 이거 말고 자꾸 평균면을만 물어보네. 두 개 풀어야겠다. 하나 대표 문제 하나 풀고 가자. 80번이지? 자, 80번 하나 푸시고요. 아, 여기 있구나. 86번 하나 풀어보세요. 그리고요. 아니야, 이 두 개만 풀어. 자, 80번 뭔지 알겠죠? 1부터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게 뭐 9입니다. 3입니다. 2입니다. 그거는 뭐야? 뭐 미수를 결정하셔야지. 자, 간다. 일단 A부터 1까지 변할 때. 자, 리미트를 풀 거야. 자, 어떻게 할까? 아, 미쳤나봐. 평균 변화인데 리미트 몇 분? A-1분의 FA-FL이다. 맞냐? 가자. A 3승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빵. 3승. 2승 아니고 3승. 틀렸나 보네. 자, 그럼 뭐다? 분자를 인수분해 해줘야지. 맞죠? 또는 뭐 그게 9다 해서 이렇게 받은 거.
일단은 얘가 A-1이 약분되니까, 맞지? 1 넣으면 0 되니까. 그 인수분해가 사실은 제일 좋은 풀인데. 난 넘어갈게. 귀찮다. 얘가 뭐다? 넘어올까? 그럼 어쨌든 이거 인수분해 해도 되잖아. A-1 그리고 A-2 그리고 A 플러스 3는 0을 만족하는 A를 찾아주면 돼. 문제 뭐라 했어? 1보다 큰 A. 답은 2겠네요. 됐지요?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냥 평면면이 뭐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그걸 알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 86번 가보자. 이번에는 뭐야? 그렇게 구한 평균변열과 이제 새롭게 나온 미분계수를 두 개를 비교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1부터 4까지 변할 때 이 평균변열을 찾고 A에서 이 미분계수를 찾아서 둘이 같다라는 식을 세우라고. 하나, 뭐야?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이잖아. 뭐야?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누기 3인 거잖아. 됐죠? 2 나오겠네. 배웠니? 두 번째, A에서의 미분계수 뭐야? 리미트. 자, X를 A로 보낼래? H를 0으로 보낼래? H를 0으로 보낼까? 이상하네요. 자, H를 0으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F 프라임 A인 거잖아. 그럼 분자는 생김새. 자, 잘 기억해라. 저거 무조건 기억해라. 알았냐? H분의 A 플러스 H를 F에다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FA잖아. 알았죠? 이 형태 잘 기억해라. 알았음? 자, 간다. A제곱 2AH H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자. 플러스 3A 사라지자. 나누기 H에 대해서 리미트를 붙여줄 건데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니까 분모를 보니까 0이야. 분자는 살아있는 거 다 뭐를 가지고 있어? H를 가지고 있어. 약분됩니다. 뭐야? 이제 H에 0 넣어봐.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같아지는 겁니다. A는 얼마야? 왜 또 분수야? 2분의 5.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준이 답 맞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학원에서 폭력 금지. 나만 가능. 네. 자, 아무튼 됐나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89번으로 갈 건데, 자, 이 유형 별표. 유형 21번 별표. 자, 나는 이 유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F'의 A가 아닐까라는 유형. 와, 유형 이름 재밌다. 죽여버린다, 너. 얘가 계속 반 체크해요. 자, 간다. 쉿쉿. 자, 봅시다. 물어보는 게 리미트를 물어볼 거야. H를 0으로 보낼 거야. 자, 간다. F1-H 빼기 F1 나누기 H. 자,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F'의 몇일까요? 땡. 정확하게는 1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F'의 1과 관련된 거지. 이 F'의 1이랑 같은 거는 아니야. 그걸 찾아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미분계수의 정의꼴 잘 기억하라고 했지. 조금이라도 잘못 외우면 큰일 나. 지금 저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뭐야? H가 빼졌어요. 그렇지.
여기 뒤에 형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 만약에 위에 걸 쓰고 싶다.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얘랑 얘가 같아져서 빠지고 있고 얘가 여기로 가야 돼. 그래서 RPM 같은 교재를 보면 이런 유형을 진짜 말 그대로 리미트 동그라미가 세모로 갈 때 동그라미 빼기 세모분의 F 동그라미 빼기 F 세모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그림 맞추라고. 그래서 이 녀석 또한 뭐다? 이게 마이너스 H면 1 더하기에 마이너스 H라고 생각해. 그럼 마이너스 H 0으로 가면서 분모도 마이너스가 필요하지. 그럼 내 맘대로 마이너스를 막 곱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여기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아까 준이가 얘기했던 거 뭐? 요 녀석만 보면은 뭐다? F'의 1이 맞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지. 알았냐? 하나만 더 해볼까? 리미트 H가 빵으로 갑니다. F 1 더하기 2H가 있어. 아직 쓰지 말아봐. F1이 있어. 분모에 H가 있어. 답은 뭘까? 2 곱하기 F'의 1인 거야. 왜? 2H가 있네. 2H 만들려고 여기도 대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본다. 자, 이제 써. 여기가 만약에 3이었다. 뭐 할래? 자, 여기서 2분의 3 아니고 3분의 2 아니냐? 자, 간다. 얘들아. 너네 중에 나 수투에서 끝나고 확통으로 갑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확통은 당연히 수능 교과목이니까 필수로 하겠지만 나는 미적분 2도 할 거예요 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지? 이과 가는 사람, 문과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미적분 2를 할 사람들은 2분의 3, 3분의 2 이런 거 곱하지 마. 뭐? 나한테 불필요한 거를 자꾸 없앨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 수투고 수투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없애도 돼. 근데 미적분 2에서는 불필요한 걸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만들러 갈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2H지. 즉 분모에 2가 있기만 하면 돼. 3이 없어져야 됩니다가 아니야. 2배, 2배. 대신에 요만큼만 가지고 가서 F'의 1을 만들고 남아있는 놈들을 개수로 쓰면 돼. 자, 수투래 자꾸. 미적분 1의 수준에서는 사실 3분의 1 곱해서 분모 2H를 만들고 분자도 3분의 1 곱해봐야 결국 3분의 2 F'이가 3분의 2 F'1이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그 자꾸 불필요한 걸 없애려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미적분 2의 리미트 극한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게 돼, 너네가. 알겠어?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적분 2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만 곱할 거야, 계속해서. 알겠어? 없애려고 절대로 안 합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게 훨씬 편안하거든. 식이 너무 복잡하거든. 하나의 리미트 형태 맞추는데 수투는 이 정도가 끝이지. 미적분 2는 이만큼 풀고 있을 거야. 식변형만. 오케이?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뭐 3분의 1 곱하든 2를 곱하든 상관은 없다. 지금은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버전의 문제로 넘어갈 건데. 자, 저거랑 비슷해. 이런 게 있어. 주훈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 배웠잖아. 헛배웠구나. 꺼져. 아닌데요? 뒤에는 마이너스 2H에 저 H인가? H는 어떨 건데요? 자, 요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과서식 풀이, 하나는 내가 알려주는 풀이. 자, 일단은 내가 알려주는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교과서식 풀이 먼저 가자. 내가 또 벌써 세 번째 강조합니다. 형태를 벗어나면 안 돼. 맞지? 대신에 꼭 H를 필요는 없고 0으로 가는 놈이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뒤에 거야. H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과서식 풀이 첫 번째. 뭐다? F1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요 두 놈을 가지고 만든 게 이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얘네 둘이 가지고 갑니다.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뒤에 것도 빼기 F1이 될 거야. 됐죠? 아직 바로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분모에 뭐 있어? H 있지. 그렇게 놓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 꼴. 이것도 미분계수 정의 꼴.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줬다면 둘 다 존재하는 극한이야. 따로 리미트 썼다고 치면 앞에 거는 뭐가 필요해? EH가 필요한 상황이고 얘는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얘는 뭐야? 2 F'의 1 뒤에 거는 그냥 F'의 1 답은 3 F'의 1 알았죠? 자, 근데 주은씨 방금 네가 말한 그게 답이긴 해. 오케이? 자, 나는 이렇게 안 풉니다 사실. 이거는 교과서식 풀이.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다. 뭐 식변형 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른 방식으로 외워둬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잘 봐. 결국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0분의 0꼴의 리미트여야 하고 분자가 반드시 F 빼기 F여야 해. 그건 맞잖아. 저거 노란 거. 자, 대신에 뭘 잘 보냐면 F 속에 있는 놈들 두 개를 그냥 뭐 해봐? 빼봐. 또 있네. 그리고 0으로 가고 있고 밑에 거는 F 속에 있는 놈 전체를 봐. 빼봐. 뭐 나와? H 나와주네? 0으로 가고 있고 만족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푼다? F 속에 있는 놈들 둘이 빼봐. 몇 H? 3H. 그래서 3배, 짠! 3 곱하기 F'의 1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푸는 풀이. 그런데 내가 푸는 풀이에 맹점이 하나가 있다. 그거 조만간 만날 거야, 너네 이 교재에서. 알았지? 만약에 안 만나면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줄 거고. 이거 조심해야 돼. 내 풀이 쓰는 거 좋고 빠른데 대신에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를 다음 시간에 아마 알려주게 될 거예요. 알았죠? 네. 우와. 나한테 간 것을 다음에 만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은 뭐야? 채야, 이거 답 뭐야? 89번이요. 답 뭐야? 18인 거죠. 오케이? 자, 간다. 왜? 자, 거기 들어봐. 뭐가 보여? 0분의 F1 빼기 F1 0. 0분의 0꼴. 근데 F 속에 있는 것들끼리 뭐 해보자? 빼보자. 몇 H야? 마이너스 6H.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지. F 속에 있는 거. 1-H에서 1 플러스 5H를 뺀다고. 뭐야? 마이너스 6H지. 그럼 분명히 뭐? 마이너스 6이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미분계수 형이 형태 만들어졌네. F'의 1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6배.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라면 답은 18. 알았나요? 제 알겠죠? 자, 요 정도가 끝. 오케이. 오늘 수업은 요 정도 물어볼 거다. 기하학적 의미는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요 문제 별표. 97번 별표. 97번 별표. 어려운 거는 아니야. 중요한 거라서 별표. 그리고 숙제는 어디까지? 미분 가능 배우기 전이니까 99번까지. 별로 없죠? 내일 모레까지라서 좀 적게 나가고요. 내일 아마 숙제가 조금 많을 겁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 알았지? 바이바이.